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전남 경제 살리기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횡성 국립도서관이 2019년 기류의 인문학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개인형 여행 프로그램인 미스테리 투어인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오렌지팜이 전주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죠.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이란 슬로건으로 사랑의 열매 전달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바른미래당이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모금함에 직접 성금을 넣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경제가 많이 발전했지만 사회 격차가 아직 심하다면서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가 많은데요. 전남 보성에서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지방자치TV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전남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는 경제다라는 주제로 전남 경제 살리기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지역 관계자와 군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박병종 미래해양수산포럼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켜 잘 사는 고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바로 경제의 길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인구입니다. 또 일자리입니다. 인구가 유입되면서 내수 경기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일자리도 이렇게 창출이 되고.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도 행사장을 찾아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가 고루고루 생산을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100년 대계를 세워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에서 괴롭게 경쟁하는 젊은이들이 시골 내려와서 편안하고 건설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써야 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성, 관광, 수산업, 농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발제자로 나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시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화 전략으로 생활과 문화를 연계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세미나를 찾은 지역민들은 발제자들의 말에 공감하며 전남 경제 발전을 위한 토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진, 장흥, 보성, 고흥을 부흥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넘어 향후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의 마을자치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가 인수동 나눔터관에서 마을자치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마을자치센터의 비전과 역할, 활동계획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부 본행사는 개회식을 비롯해 현판식과 센터의 활동 내용을 담은 동영상 상영, 청년활동가와 동자치지원관 등의 실무자 소개, 2부 부대 행사에서는 우쿨렐라와 리코더, 풍물패 공연과 함께 커피 한잔 할까요 주민 홍보 부스 운영,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에 따른 축하 메시지 작성 등이 이어졌습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는 4단법인 강북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이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무를 위탁받아 오는 2022년까지 다양한 지원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기초조사와 컨설팅,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을 지원 활동과 발굴 등을 통해 마을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강북구는 이번 센터 개소식 행사를 계기로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 연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해요 마을자치센터.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사진으로 다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풍경, 지방자치TV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에서 사진동호회 F11플러스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F11플러스는 사진학 교수로부터 전문 CEO 사진작가 과정을 배우고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는 사진동호회로 10여 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매년 사진 전시회를 열고 사진 잡지도 발간하는데요. 이날 전시회에서 동호회원들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들어낸 화음, 참 아름답죠? 종로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난 3일 종로 아이들극장에서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종로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에 창단됐습니다. 창단 이후 연 10회 이상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빛냈던 종로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의왕시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8회 의왕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올 한 해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원봉사 활동 영상을 함께 보고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상을 수여하면서 활발하게 봉사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5만 원권과 5천 원권에 그려진 인물들, 강릉에서 태어난 위인들이죠. 강릉은 세계에서 유일한 모자 화폐 도시임을 브랜드화시켜서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모자 화폐 도시 강릉에 화폐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모자 화폐 인물 탄생지라는 가치 있는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강릉 오죽헌에 특색 있는 화폐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화폐 조형물은 우리나라 전통 화폐인 엽전 모양의 원형 구조물에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단위를 표현했고 엽전 모양 가운데에는 5만 원권과 5천 원권을 두어 우리나라 화폐가 세계 중심 화폐가 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화폐 포토존을 시작으로 신사임당과 이율곡의 모자 화폐 도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횡성군립도서관이 2019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의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기류의 인문학 사업에 전국 409개소 도서관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운데 횡성군립도서관 포함 28개 도서관이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횡성군립도서관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노년에 즐기는 인문학을 주제로 강연 및 탐방, 후속 모임 등을 진행했는데요. 노년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인문학을 통해 배우는 등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창 박림 삼배 삼군놀이는 우리나라 전통 의상의 재료인 삼배를 만드는 과정을 재현한 놀이인데요. 지난 7일에는 삼배 삼군놀이 보존회에서 주최하는 박림 삼배 삼군놀이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삼배 삼군놀이 보존회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류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삼배 삼군놀이 공연 및 박림 삼배 삼굿의 기록물 편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배 삼굿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와 시간이 갈수록 전승의 뿌리가 탄탄해지는 평창 박림 삼배 삼굿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평창 박림 삼배 삼굿 놀이 기록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환영 인사, 장학금 수여식, 학술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죠.
며칠 전 대구에서는 옛 구암서원터의 기부 체납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옛 구암서원터를 기부 체납하는 업무 협약 체결식이 7일 호텔 인터블고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서영택 달성서씨 대종회 회장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중구 동산동 소재 옛 구암서원을 기부 체납하기로 함에 따라 권영진 시장은 그 공로를 인정하며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기부 체납 업무 협약은 권영진 시장과 류규화 중구청장, 대종 회장, 각 파종 회장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12월 9일 방사능 방제 훈련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자력 관련 20여 개 유관기관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광역시 방사능 방제 훈련 추진 실적과 문제점 진단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방사능 방제 훈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갖고 향후 방사능 방제 훈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걷고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미션을 해결하면서 조금 더 흥미롭게 대전을 즐길 수 있는 게임형 여행 프로그램 미스테리 투어인 대전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전시가 2019-2021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게임형 여행 프로그램인 미스테리 투어인 대전 코드네임 광복을 운영합니다. 미스테리 투어인 대전은 참가자들이 대전의 관광 명소를 여행하면서 웹페이지, 미션 키트 등을 활용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코스들을 찾아내고 미션을 해결하면서 투어를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미션 여행은 주말 1박 2일 코스로 12월 14일과 15일, 21일과 22일 총 2회로 운영되며 엑스크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회 1박 2일 참가자를 대상으로 1등 2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의 이시종 지사가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신산업 육성, 투자 유치 매진, 강호축 본격 추진, 평생 복지 실현,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 확충, 도내 균형 발전, 청년 투자 등을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바이오 산업 원스톱 플랫폼 구축,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확대, 충북선철도 고속화의 오송 원주 연결성 반영 등을 꼽았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내년도는 강호축 시대를 대비해 충북 100년의 번영의 기틀을 완벽하게 다져나갈 중요한 시기라며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 실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4일 웨스토피아에서 2019 성인 문해교실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인 문해교실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학습자들이 갈고 닦은 학습 성과물을 전시해 학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이날 행사는 학사 보고에 이어 수료증과 개근상 수여, 모범 학습자와 모범 강사 표창, 학습 소감문 발표, 성과물 전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한글은 물론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는 천안시에서 첫 번째로 열렸습니다. 시청 대회실에서 열린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모금 행사는 사랑의 열매 및 성금 전달식, 나눔 캠페인 계획 및 모금 분배 현황 보고, 이웃 돕기 성금 현장 접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천안시내 노래 이웃 돕기 성금으로 총 18억 원을 모금했으며 중앙 모금회와 복권 기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36억 원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충청남도 전체 167억 원을 목표로 오는 1월 31일까지 73일간의 나눔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모금 참여는 시민 누구나 천안시청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인구가 지난 11월 20일을 기준으로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4년 만의 일인데요. 양산 도시철도가 개통되는 2024년경에는 4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양산의 인구는 물금 신도시 조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신도시 입주가 완료된 이후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과 10월 5개 아파트 총 3,300여 가구가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내년에 주진동과 소주동의 신도시 준공에 이어 오는 2021년 동면 4송 신도시가 준공되면 인구 증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4일 제5회 유니버시티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해오름 동맹도시인 포항과 경주, 울산의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5회 유니버시티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포럼이 4일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광역시, 지역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지역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법과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협력 방안으로 실현돼 지역 관광산업 고도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금융기관이 들어섰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해외 금융기관들이 전주사무소를 연 데 이어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SK증권이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픈식 테이프 커팅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등 시도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향후 SK증권 프론티어 오피스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과 더불어 중소기업 특화투자은행 등 핵심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SK증권 전주 프론티어 오피스가 선두주자로 나서 향후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다지고 다른 금융기관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여수시가 교육 전문가 조벽 교수와 최성애 박사를 모시고 학부모 감성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부모의 자존감 회복과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리로 자녀의 좋은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조벽 교수는 정서적 흑수저, 정서적 금수저와 미래 사회의 인재상에 대한 강연을 펼쳤고 최성애 박사는 부모의 인성은 자녀의 자산이다. 좋은 인성은 학습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강연자들은 참석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돼 자녀 교육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렌지팜은 창업의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오렌지팜이 이번에 전주센터를 개소하면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이 전주시와 함께 국내 대표 청년 창업 인큐베이션 센터인 오렌지팜의 전주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오렌지팜 전주센터는 오렌지팜이 단연간 축적한 민간 우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의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 성공으로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 스튜디오 오렌지팜 서상봉 센터장은 오렌지팜 전주센터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건강한 지역 창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렌지팜 전주센터 개소와 함께 청년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많은 청년 창업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월드 백일홍입니다. 지난주 미국 타임즈는 2019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습니다. 표지를 장식한 인물은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였는데요. 올해 16살인 소녀죠. 타임이 선정해온 올해의 인물 중 최연소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그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의회 앞으로 나선 건데요. 그녀의 이런 움직임은 금세 전 세계 100여 개 도시로 퍼져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내 어린 시절과 꿈을 빼앗았다며 세계 정상들을 질책하면서 환경운동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집회에서 한 그레타의 연설이 논란이 됐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벽에 밀쳐놓고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벽에 밀쳐놓는다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극우단체들은 이 표현은 젊은 혁명가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로 폭력을 옹호하는 의미라면서 툰베리의 말에서 쿠바 혁명의 주역인 피델 카스트로가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툰베리는 이에 곧바로 사과의 글을 남겼는데요. 스웻글리시 표현으로 인해 오해가 비롯됐다면서 이 말은 스웨덴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9월 UN 본부에서는 그레타의 연설만이 화제가 됐던 건 아닌데요. 미국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죠. 이날 툰베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한참 쏘아봤는데요. 그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에게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이 그녀를 올해의 인물로 뽑은 것을 두고 아주 웃긴다며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분노 조절 장애를 해결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은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지난 5월부터 벌이고 있는 아동복지 캠페인 비베스트와 배치된다는 까닭입니다. 이에 스테퍼니 그리션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다른 대부분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종종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툰베리를 응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의했던 미셸 여사는 베트남에서 만난 소녀들처럼 그레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너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수백만 명이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길 바란다. 그녀는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툰베리에게 막말을 한 데 대해 간접적인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살 소녀가 또래 학생들과 함께 세계 정상들을 비판하며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 앞에서 미래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도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플러스월드였습니다. 최근 평년보다 높은 낮 기온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